잠시만, 안 온 친구들이 있어서 2명만 부르고. 둘, 넷. 259번 볼게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기울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희딱구리하게 생겼는데 왠지 급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많이 보던 거다, 그지? 저 녀석 급수 가면 참 좋은데 어쨌든 가봅시다. 아래 그림처럼 두 점에서 만나고 그때 1.5와 A, 1.5와 B 선분의 직선이네요.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AN, BN이라고 할 때 요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만난다, 만난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두 함수식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2차 함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x가 같다. 누구랑? 직선. 자, 직선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 있잖아요. 이게 계속 쓰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요만큼을 좀 간단한 문자 t라고 해놓고 이따가 돌려주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tx 어서와 빼기 3 이렇게 교점 찾기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1차의 개수는 t 빼기 3,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뭐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 A, B의 x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잘 되는 모양이면 근을 구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t가 섞여 있어서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세팅을 합니다.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하고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기 때문에 x좌표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세팅을 합시다.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A의 x좌표가 있을 거고요. B의 x좌표가 있겠죠. 이게 각각 A의 x좌표는 알파, 지금 64페이지 하고 있어.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베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식이 나와야겠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식이 나와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차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t. 자, t는 조금 전에 기울기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해 놓은 녀석이에요. 나중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교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점과 각각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OA 기울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A점을 좌표로 한번 다시 세팅을 해보면 X좌표는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얘가 교점이니까 2차 함수에 넣어도 되고 1차 함수에 넣어도 됩니다. 그 넣은 함수 값이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직선은 n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할 수 있는 2차 함수식에다가 밀어 넣어서 좌표를 세팅할게요. 그럼 x좌표에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B점도 이 패턴이랑 똑같겠죠.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괜찮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직선 OA 기울기는 O가 원점이니까 어때요? 이거는 X좌표 분의 Y좌표로 하면 기울기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A점 X좌표는 알파 분의 A점의 Y좌표는 조금 전에 구한 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래 위로 알파 약분할 수 있겠죠. 자, 알파가 0이면 물론 식이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알파가 0일 수 없는 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0일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직선 OB 기울기는 위에 거랑 패턴이 똑같은데 문자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OA 기울기를 AN으로 그 다음에 OB 기울기를 BN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서 헷갈리는데 결국은 AN이나 BN은 전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려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급수의 대상 수열이 일반항이 AN 더하기 BN 빼기 3이거든요. 저거를 구해서 급수 적용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급수에 적용될 AN 더하기 BN 빼기 3을 먼저 위에 알파 베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고요. 더하기 BN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이고요.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짝꿍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이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3 더하기 3 빼기 3 그럼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럼 다 왔다. 최종적으로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해놓은 녀석이 있네요. 뭡니까? 여기 있는 3 빼기 t 이렇게 되겠네요. 밀어 넣을게요. 요거 대신에 3 빼기 t로 밀어 넣으면 상수항이 이쁘게 사라지고 t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t는 뭐였죠? 아까 기울기였단 말이야. 돌려주면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급수 적용하는 일반항이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우리가 원하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 n 곱하기 n분의 1의 분의 1는 자, 요거는 이제 부분합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 2스텝으로 가는데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요거 부분분수 쪽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 통분하면 분자가 1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1부터 밀어넣으면 되죠. 그거 다 생략할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군. 왜? 뒤에 n분의 1이나 n 플러스 1분의 1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 0으로 가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작업이 돼요?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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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은 0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인준 오케이?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정도는 이제 부분분수로 쪼개고 부분합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까지가 그냥 한 방에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수진아 되겠니? 눈빛이 물음표라서 한번 물어봤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262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N에 대해서 점 A에는 y는 n 위에 있다. 일단 체크할게요. y는 n, 요 녀석은 상수함수예요. 아래쪽에서 무슨 얘기냐? y는 1, y는 2, y는 3, y는 4 요겁니다. 지울게요. 요거고 그 다음에 선분 A0, A1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랍니다. A0는 원점이래요. 표현해 놓을게요. 여기서 A1까지 선분 있죠? 요 기울기가 4분의 3이랍니다. 기울기는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늘려가는데 그 녀석의 기울기는 바로 앞에 있는 기울기의 3분의 4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배씩 하니까 얘가 등비수열을 이룰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기울기를 AN 수열의 첫 번째 항 A1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A2는 두 번째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A2라고 표현할 건데 어떻게 됐어요? 4분의 3이 첫째 항이었고 3분의 4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한 관계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할 거는 뭐예요? 그 점에 x좌표를 찾아서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점부터 찾아야 되고 일반 항인 n번째 항을 찾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쌤이 요 뒤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이 있겠죠? 시점을 새로 그려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봐봐. 점이 A1점 원점 연결한 게 첫 번째 기울기, A2점과 A1점 연결한 게 두 번째 기울기니까 번호가 뒤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점을 AN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앞은 AN-1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녀석의 기울기는 AN으로 표시가 되겠죠. 괜찮나요? 지금 기울기부터 쭉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등비수열로 나타나니까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뭡니까? 첫째 항 4분의 3 곱하기 공비 3분의 4의 n-1 제곱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를 가지고 그냥 더하는 게 아니죠. 뭐 더해봐야 발산 조건이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뭐래? 그 AN의 X좌표를 구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X좌표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다시 기울기 첫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원점과 A1점을 연결한 녀석의 기울기 정의에 따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비율로 따질 거지. 두 번째 기울기는 A1에서 A2로 가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따질 거예요. 그런데 Y 증가량이 항상 얼마야? 1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로 N을 1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넣을 거니까 Y 값이 1씩 올라가는 중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Y 증가량은 항상 1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 여기가 이제 x1이 되겠죠? 그러면 x1의 좌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한번 써볼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항상 1인 거죠. 가 기울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은 역수 3분의 4가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 요만큼의 길이는 원점에서 x1까지니까 뭡니까? 3분의 4, 즉 a1의 역수가 됐었죠. 방금 뒤집었잖아. 분자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요 녀석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기준이 아까 표현했던 요만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괜찮지? 여기 좌표는 x2가 될 건데 우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x 증가량, 즉 x2 빼기 x1 요 길이를 한번 또 a2랑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잘 모르겠으니까 t 정도로 둘게요. 좌표는 x1에서 t만큼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x 증가량을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했던 대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항상 1이었고 그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2 기울기가 되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수진아,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그 간격에 해당하는 t는 또 뭐예요? 역수란 말이야. a2분의 1. 요 패턴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의 역수 구조가 되는구나. 민준이 이해되니? 그러면 x2에서 x3 사이의 간격도 뭐야? 세 번째 기울기의 역수, 이런 구조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좀 높긴 높은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AN의 x좌표인 xn입니다. 그럼 그 앞에 xn-1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간격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AN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구해놓은 패턴대로라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AN분의 1로 표현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한을 보내야 되는 대상은 이 좌표입니다. 우리 사이 간격이 아니라 이 좌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 좌표는 어떻게 편성이 돼? 탈락 x좌표끼리 차이 구해놨던 거 그거 다 더하면 되지. 그래서 xn이라는 거를 위에 보듯이 구해보면 얘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돼요?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려는 xn을 n을 무한대로 보낸다까지 표현해보면 극한이죠. xn의 n의 무한대 꼴은 이거 뭐야? 급수겠지.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아까 기울기 AN의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놨단 말이에요. 기울기들끼리는 등비수열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역수 찾으면 돼요. 그 뒤집으면 되니까 4분의 3은 3분의 4로, 그 다음에 3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자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 곱하기 공비 3분의 4의 역수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등비급수죠. 그래서 마무리. 수렴 조건 만족하죠? 공비가 4분의 3이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3분의 4.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얼마?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12를 곱하면 분모는 12 빼기 9, 분자는 4의 제곱 16, 그래서 3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65페이지에 질문 있습니까? 65번이요. 65번 또요? 병훈아, 숙제 검사 받고 왔어? 받고 와 지금. 숙제 검사 하고 와. 없는? 시간 빠고 안 해가지고 주말에 안 해요. 그래?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쌤이랑 얘기하고 가. 알았지? 또 질문 있나요? 수진? 있어? 채원이 있니? 없어? 가은이 있니? 물어봐야 말하는 거니? 효경이는? 오케이, 63번 볼게요. 일단 여기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 길이들 관계를 보고 있어요. 봐봐. OP1은 1, 요거 1, 요거 표현한 거고, P1, P2는 이제 연결해서 지금 보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그 선분들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7분의 4를 곱하니까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7분의 4 비율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7분의 4, 7분의 4,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지? 맞죠? 이거 길이 자체는 등비수열이란 말이에요. 공비가 7분의 4짜리. 그런데 최종적으로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y좌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좌표부터 보자. 방금 OP1은 x좌표가 얼마야? 1이지. 그리고 여기서 P2로 움직이면 x좌표가 유지가 돼요. 안 움직여. 그런데 P2에서 P3로 가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어때?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P4로 다시 가면 그대로 유지되고 P5로 가면 다시 증가하고. 그러면 x좌표는 증가했다가 쉬었다가 감소했다가 쉬었다가 증가했다가 쉬었다가 감소했다, 이런 작업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OP1 지금 x좌표만 보는 거야.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P2, P3는 P1, P2가 1에 7분의 4를 곱한 거죠. 그러면 P2, P3는 1 곱하기 7분의 4에 또 7분의 4를 곱한 거거든. 이런 구조. 그럼 여기서 벌써 아까 얘기했던 등비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7분의 4의 제곱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7분의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은 7분의 4의 4제곱이 될 거야. 그런데 쌤이 이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지금 x좌표만 쳐다보면 파란색으로 쓴 애들이거든. 그럼 잘 봐. x좌표로 해볼게요. x좌표는 좌표가 1에 갔다가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갔다가 두 번째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분의 4의 제곱만큼 되돌아와야 돼. 그럼 왼쪽으로 되돌아오는 거는 그 길이만큼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7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P4에서 P5로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더하기 7분의 4의 4제곱 이런 구조예요. 그럼 점점점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무한히 해야겠죠. 그럼 딱 보이네. 이거 뭡니까? 일정하게 곱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7분의 4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x좌표가 움직이는 거는 두 칸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비가 두 번 곱해진 상태. 그러니까 7분의 4의 제곱인데 부호가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괜찮지? 따라서 이거는 급수, 등비급수 수렴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1 빼기 공비 제곱 전개할게요. 49분의 16 마이너스 여기 넣어야겠죠. 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49를 곱합니다. 그러면 49 더하기 16 65분의 49 이렇게 되겠죠. x좌표 구했다. 자, 그러면 y좌표는 x좌표 참고해서 금방 할 수 있겠죠. y좌표 한번 보러 갑시다. y좌표는 P1에서 P2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이제 7분의 4라는 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7분의 4. 그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얼마만큼? 7분의 4의 세제곱만큼.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x좌표랑 차이는 첫째 항 차이밖에 없고요. 공비는 똑같이 마이너스 7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 이제 위에 거 참고해서 더하기로 고칠게요. 49분의 16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7분의 4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49를 곱하면 분모는 65가 될 거고요. 분자에 49를 곱하면 7약분해서 28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등비급수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265번. 키워드가 되는 문장을 한번 또 체크해 봅시다. 지금 길이는 그림 보면 다 나와요. 세로의 길이 10,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 40,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거 정사각형이라는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갈게요. 이거를 계속 한없이 그렸을 때 자, 상황이 이거야. 이렇게 생긴 데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또 쳐다보고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괜찮죠? 이거고 마지막 줄 키워드죠.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둘레 동그라미. 둘레냐?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길이 관계고요. 넓이냐? 요거를 꼭 비교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계속 줄여 나가는데 결국은 닮음 도형들이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사각형 둘레 구하고 두 번째 정사각형 둘레 구해서 거기에 공비를 찾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걔네들을 담고 있는 닮음 도형의 닮은 비를 찾아서 그게 길이 b고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 b의 제곱으로 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담고 있는 제일 큰 삼각형을 쳐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교할 두 녀석만 딱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녀석, 직각삼각형의 높이 담당하는 녀석과 그 다음 누구 비교하면 돼요? 다음 단계에 있는 이 녀석을 비교하면 되겠죠. 나 요거 두 개만 구하면 공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두 번째 비교할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첫 번째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도 해요. 맞죠? 그치? 그러면 거기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머리를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팁인데 계산 과정이 조금 더 좀 이뻐지려면 지금 제일 큰 직각삼각형이 밑변 높이 길이 b가 4대 1이거든? 요거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냐? 요 녀석을 먼저 쳐다봐요. 짜잔. 이거 뭐겠니? 제일 큰 직각삼각형과 닮음 도형이겠죠? 이것도 밑변과 높이 b가 4대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밑변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 아, 그래서 여기를 나는 4a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a가 되겠지. 그런데 4a에 해당하는 녀석은 여기 BC1 선분과 같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녀석과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비교할 선분을 그냥 a로 둔 게 아니라 4a로 뒀기 때문에 10의 길이와 비교될 녀석은 a로 비율을 주면 안 되겠죠. 4a로 줘야 됩니다. 나는 그거 고민하기가 싫어. 그럼 여기를 그냥 x 또는 a 정도로 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가볼게요. 그래서 다 나왔죠. 이만큼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a와 4a를 더한 거네. 그지? 그러면 5a라는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a는 2야. 이렇게 이쁘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x 그 다음에 4분의 1x 이렇게 두면 분수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한 변의 길이는 뭐였죠? 4a였단 말이야. 그게 얼마지? 8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던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10의 길이가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인 8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닮음 도형의 닮음 b, 그게 곧 길이 b가 될 거고 앞에 걸 분모, 뒤에 걸 분자로 가져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의 비율이 되는 거야. 10에 5분의 4를 곱하면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높이, 또 5분의 4를 곱하면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진아, 길이 b.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b가 곧 뭐가 돼요? 공b가 되겠죠. 공b를 r이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공b가 5분의 4면 이걸 무한히 했을 때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제 뭐가 필요해? 첫째 항이 필요해. 첫째 항은 누구야? 구하자고 하는 게 둘레의 길이였으니까 누구?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a니까 네 변의 길이는 16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둘레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니까 둘레를 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둘레의 길이는 16a를 찾으면 되고 a는 8이니까 16 곱하기 맞나요? 4a가 8이니까 a가 2니까 32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등비급수 수렴값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부분분자 5 곱해서 160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 문제처럼 이제 뒤에 나오는 도형들은 전부 이제 닮은 도형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닮은 비 찾는 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죠. 질문 있나요? 다 틀렸어요? 뭐 이거 해볼까? 해봅시다. 자, 방금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쭉 보세요. 자, 267번부터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중에 짧은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직사각형의 처음의 직사각형과 서로 닮음. 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남은 직사각형이 처음과 닮음.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 문제를 딱 정리하면 색깔 칠해져 있는 도형들의 둘레의 길이를 무한히 더하세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무한히 더하는데 최종적으로 찾아야 될 상수 k는요. 첫 번째 둘레의 k배. 그러면 급수 결과가 첫 번째의 몇 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등비급수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잖아. 근데 그게 k 곱하기 첫째 항이래. 그럼 k는 뭐겠니? 1 빼기 공비분의 1 이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공비만 찾아오면 되겠다. 근데 전제가 닮음이래. 어머 너무 좋죠? 둘레를 구하니까 닮음 b를 찾아오면 그게 곧 길이 b 공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구조를 봤죠? 자 이제 가봅시다. R1에서 R2로 가는데 R1, R2의 길이 b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이만큼의 지금 보듯이 긴 변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변이 얼만데 이게 좀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짧은 변을 A라고 한번 세팅해 볼게요. A.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면 지금 잘라놨는데 가로의 길이가 A잖아. 근데 위쪽이 뭡니까? 정사각형이죠. 길이가 같겠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가 A야. 그런데 전체 세로의 길이는 1이니까 그럼 요만큼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1에서 A를 뺀 것 이렇게 되겠죠. 짠! 두 개 벌써 찾았잖아요. 그러면 닮은 B가 나오겠지. 어떻게? 자 왼쪽 거 볼게요. 세로대 이게 세로가 기니까 먼저 할게요. 세로일 때 가로 A에 해당하는 거는 R2도 닮은 도형이니까 세로 긴 거 A죠. 대 짧은 거 1-A 이렇게 비율을 줄 수 있겠죠. 긴 거 대 짧은 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왜? 누워 있으니까. 가나 이해되니 요거?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A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내항의 곱 A 제곱 외항의 곱 1 빼기 A. 그러면 A에 대한 X로 뒀으면 조금 더 익숙하겠네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구해보죠. 요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제곱 근으로 구하던가 근의 공식을 쓰던가. 오랜만에 근의 공식 써보죠. 2분의 마이너스 1차의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 개수 제곱 빼기 4AC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A를 뭐라고 세팅했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로 세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찾았다.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A는 양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수 맞죠? 자, 그러면 공비 찾으러 가봅시다. 아까 표현했던 대로 세로, 첫 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1이 두 번째 직사각형 그 대응하는 게 누구예요? 1-A가 아니라 A예요. 그죠? 긴 거 대 긴 거. 그러니까 1의 길이가 A의 길이로 갔어. 어머, 그러면 길이 B는 1분의 A니까 이게 A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둘레니까 이게 곧 공비가 되는 거네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ln이라는 거는 급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k 곱하기 l1이라고 했으니까 r-1, r-r분의 1이 k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는 1 빼기 공비가 r인데 r은 a였고요. a는 저기 위에 있는 거네요.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분의 1 이렇게 1 빼기 r분의 1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분모분자에 2를 곱해서 정리하자.
2 빼기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의 분의 2는 3 빼기 루트 5분의 2 유리화하면 되겠네요. 유리화 바로 갈게요.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면 분모가 9 빼기 5니까 4. 2배에 3 플러스 루트 5.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5. 자, 옆에 것도 볼게요. 이거는 뭐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설명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B2가 생기는데 거기서 다시 부채꼴을 그려요. 이런 관계야.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로 닮은 B를 찾는 대상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제일 큰 도형으로 잡을 거예요. 두 가지 도형. 잠깐만. 설명 다시. 제일 큰 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런 다음 뭘 하냐면 A1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상태야. 이 부채꼴을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닮은 B를 찾을 두 개 도형을 세팅을 합니다. 그럼 제일 큰 게 좋겠죠? 따라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녀석과 두 번째 스텝에 있는 누구? 이 녀석을 따져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뭐 45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죠. 보면은 A1에서 B2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면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 길이 B가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거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게 첫 번째 출발하는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가 4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4겠고 그러면 이만큼도 4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빨간색으로 선분 그어놓은 거는 너무 쉽죠. 45도짜리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4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에서 1로 가려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뭐야? 4를 루트 2로 나눈 거야. 유리화는 나중에 할게요. 구조를 좀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벌써 나왔죠. 맨 바깥쪽에 있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4가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2분의 4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벌써 길이 B는 루트 2분의 1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뭘 구하는지를 마지막에 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그 호의 길이를 무한히 더해보세요. 어머, 길이잖아. 이게 곧 뭐가 돼? 공비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요? 첫째 항 찾으면 돼요. 그러면 첫째 항은 누구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A1, B1이겠죠. 위에 문제 잘 읽어보면 AN, BN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이 녀석이 되겠구나. 맞지?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 각도를 뭘로 바꿔요? 라디안으로 바꿔요.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래서 첫째 항을 L1이라고 한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여기 적어놓은 R 말고요.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으로 표현된 세타.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은 4였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으니까 파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급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루트 2 빼기 1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루트 2에 분모 분자에 루트 2 더하기 1을 곱했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파이는 두고요. 이제 루트 2 안쪽으로 들어가서 곱해지면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형이 복잡할수록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수인이 이거 풀었니? 여기 질문 있나요? 69번 할게요. 또? 69번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입니다.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단데 좀 천천히 가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야. 그런데 이거는 좀 알고 갑시다. 정삼각형을 봤을 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삼심을 배우거든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런데 정삼각형은 그게 다 일치한다라고 배워요. 맞죠? 그래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다 같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럼 지금 정삼각형이 원 안에 이렇게 있다. 거꾸로 원이 정삼각형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저거를 뭐라고 해요? 외접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한 요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이 점점점 있는 가운데 점을 그냥 표현할게요. 여기가 얼추 가운데인 것 같아서 적당히 표현하겠습니다. 아닌가? 조금 더 올릴까? 위치상 이 정도 표현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표현합시다. 이게 외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정삼각형과 원만 보고 좀 길이를 재봅시다. 먼저 정삼각형 위쪽 꼭지점에서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질 수 있겠죠.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래서 수직 이등분을 할 거고요. 여기 수직. 얘가 곧 뭐가 돼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특히 우리는 길이를 나타낼 거니까 이 녀석이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게중심 하면 몇 대 몇 생각나요? 2대 1. 좋아. 2대 1 생각나겠죠. 괜찮죠? 하나만 더 표현해 볼게요. 외심에서 왼쪽에 있는 정삼각형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겠죠. 우리 시작이 반지름의 길이가 12거든. 여기 1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여기 12. 어머, 그러면 지금 표시하면 좀 복잡해질 거니까 그냥 보고만 갈게요. 여기서 요만큼도 12겠죠. 그죠? 뭐 요거 따질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아까 몇 대면? 2대 1. 절반. 얼마겠어요? 6이겠죠. 그죠? 여기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이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과 정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봐. 그 안에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원을 내접하는 원을 그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녀석을 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원과 비교할 녀석을 가져오는 거야. 누구겠어? 요거겠지.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원의 반지름이 출발할 때 12였으니까 요 녀석의 반지름도 내가 필요해. 그런데 얘는 정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뭐겠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면서 우리가 찾을 원의 지름에 해당되겠죠. 그럼 지름 찾으면 반지름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접근해 볼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 60도, 60도, 60도니까 얘도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 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건데 이게 정삼각형, 요만큼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 요렇게 따져볼 겁니다. 자, 미지수 세팅 할게요. 우리 맨 처음에 그려놨던 수선의 발까지 이 선부는 위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수선의 발이기도 하겠죠. 여기 수직 이등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한다면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 옆에도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삼각형의 한 내각 60도가 될 거니까 길이 B 1대 루트 3대 2에 해당되겠죠. 어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루트 3a가 되겠다. 1대 루트 3대 2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은 너무 쉽죠. 우리가 아까 찾으려는 원의 반지름은 결국은 이만큼이 지름이니까 그거 절반을 쓸 거거든. 근데 이게 얼마야? 우리가 위에서 A 세팅했으니까 여기는 2A가 되겠죠. 이해되니? 다 왔네? 뭘 비교하면 돼요? 맨 처음에 그렸던 수선의 발까지 내린 이 선분의 길이가 아까 전체가 위에 12, 아래쪽에 6이니까 전체 18의 길이지, 그지? 맞아? 18의 길이니까 그거랑 누가 같다고 하면 돼요? 루트 3의 길이와 2의 길이 합친 거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루트 3a 길이와 2a 길이를 합친 게 전체 길이 18, 12 더하기 6, 18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자, a를 묶어내면요.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양변을 2 더하기 루트 3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2 빼기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4 빼기 3, 생략 1이니까 그래서 18 곱하기 2 빼기 루트 3.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구하고 두 번째 거 구해가지고 여기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는 좀 쉽지만 넓이 구하세요, 둘레 구하세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A 한 변의 길이 찾았습니다. 돌아갈게요. A가 뭔데 봤더니 이게 뭐야? 지름 전체가 2A였으니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A겠죠, 그죠? 어머,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2였는데 그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인 18 곱하기 2 빼기 루트 3이 됐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길이 B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걸 분모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12분의 18 곱하기 2 빼기 루트 3이 표현되겠고 가장 간단하게 6으로 나누면 2분의 3 곱하기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형을 한없이 그릴 때 모든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은 반지름 길이는 길이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이 뭐야? 또 공비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뭐만 찾아오면 돼요? 첫 번째 항. 그런데 첫 번째 항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12로 나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수렴값은요. 1 빼기 공비 2분의 3 곱하기 2 빼기 루트 3 분의 첫째 항 12.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2였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자, 이 분모 2를 날려버리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 빼기 3배에 2 빼기 루트 3 분자에도 2배 24는 정리할게요. 마사 더하기 3 루트 3 분의 24. 그러면 분모가 3 루트 3 빼기 4로 보면요. 분모 분자에 3 루트 3 더하기 4를 곱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럼 앞에 거 분모부터 전개하면 3 루트 3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니까 27 빼기 16이 되겠네요. 11분의 24 3 루트 3 더하기 4 이렇게 엄청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복잡할수록 이거를 길이 둘레를 구해라 했다면 둘레를 두 개를 구해서 공비 찾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항상 닮은 비, 넓이 비 이렇게 흘러가는 걸 하십시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270번은 워낙에 기본적인 문제니까 잘 풀어보시고 자, 다음 장 가볼까요? 68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맞은 게 없어? 프로는 봤어? 효경이는? 없어? 채원이는? 없어. 가은?
영훈이는 아직 안 풀어봤지 여기. 수진이는 안 풀어봤지 아직. 그래요? 보자.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아까 한 대로 이제 제일 큰 도형의 뭐 한 변의 길이 b를 구한다든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 b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제 273번이거든. 요것만 잠깐 보고 갈게요. 어떻게 할지만 보고 갈게. 얘는 가로 세로 3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각선을 그었대요. 그냥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 대각선을 이렇게 뿅 그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가 나오거든. 그 4개의 무게 중심들이 있어요. 이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무게 중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무게 중심들을 연결해서 두 번째 그림이 나왔어요. 이 얘기야. 이해되니? 무게 중심을 연결했다야. 무게 중심. 무게 중심 2대 1.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을 다 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일단 대각선 다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된 녀석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거든. 그러면 아래쪽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보고 꼭지점에서 무게 중심 지나가게 이렇게 하면 수직 이등분 되겠죠. 길이가 몇 대면? 2대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하려는 목표를 좀 보면은 결국은 닮음 도형이겠죠. 왜? 길이가 다 같고 각도가 90도짜리니까 정사각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미 첫 번째가 3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목표를 잡는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뭐 한 변의 길이 요거 찾는 걸로 목표로 가져가면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찾아오는 건데 우리 힌트가 이제 아까 대각선 그음으로써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거 있었잖아, 그지? 요거 가지고 길이를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왼쪽으로 다시 와서 한 변의 길이가 3 이렇게 되면 대각선은 3 루트 2겠죠. 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3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 그림으로 돌아오면 뭐 이만큼 표현해 볼까요? 이만큼은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 될 거니까 3 루트 2의 절반인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빗변 길이 2분의 루트 3 루트 2에 해당되는 녀석의 루트 2로 나눈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죠. 맞나요? 괜찮니? 그러면 무게중심은 요거를 2대 1로 나눈 거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사실 대각선을 비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요거 구했으니까 그거 2배 하면 대각선이 될 거고 그 대각선과 처음에 있는 녀석 3 루트 2의 대각선을 비교하면 된다. 뭐 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 다음 장에 질문 있나요? 여기 276번, 277번은 이제 닮음 도형들도 있는데 개수가 늘어가는 게 보이나요? 보면은 첫 번째 그림에는 요거 하나 있다가 요 문제 볼게요. 요거 하나가 있다가 그게 요거거든. 두 번째 그림 가면 그게 요렇게 3개로 늘어나요. 그것까지가 지금 어디가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이
요거까지가 그려진 거거든. 그러면 3단계에 있는 또 추가된 녀석들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수 B가 공비에 들어가야 돼.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같이 풀어보고요. 얘는 같이 풀어보고 277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봐봐.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볼게요. 잘 보이죠?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처음 스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스텝은 그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또 있어요. 물론 여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안 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양날개 여기에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때? 2개로 늘어났어. 그럼 그 다음 스텝 보니까 더 작은 사각형이 4개가 됐죠. 이게 다 2배씩 되는 거란 말이야. 개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공비를 찾을 때 개수비를 반영하는 걸 지금 이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모양에서 중점 연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중점 연결해서 4개 중에 가운데 삼각형을 오려낸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헷갈릴 만한 게 색깔 칠한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려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오려낸다라는 거 한번 따져보면 이거죠. 첫 번째 오려내는 녀석은 요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과 뭘 비교할 거냐면 두 번째 오려낸 요거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너무 작잖아, 사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사실 그거보다는 기록할게요.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맨 처음에 뭘 했어? 이 녀석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얘네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중점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처음 빨간색 길이와 두 번째 스텝의 녹색 길이는 절반이 되겠네요. 어머, 그래서 길이 B는 바로 적을게요. 닮은 B에 따라 길이 B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오려낸 삼각형, 흰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라서 드디어 넓이 B를 길이 B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비가 이 넓이 B 4분의 1이냐? 아니죠. 개수가 3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이 자체는 하나씩 비교했을 때 넓이 자체는 4분의 1의 비율이지만 개수가 3배씩 늘어가니까 개수비를 반영해주면 이게 넓이 최종적으로 개수까지 반영된 넓이 B가 됩니다. 공비가 되겠죠. 괜찮나요? 이거 해석을 위에 그림으로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의 넓이가 4야.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는 4분의 1인 겁니다.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을 곱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오려내는 무한히 했을 때 한없이 반복할 때 오려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공비는 개수비까지 반영한 걸로 찾았으니까 첫 번째 오려낸 첫 번째 항을 찾으면 되겠죠. 요 녀석 찾으면 되겠네요. 이건 너무 쉽죠. 바로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공식 기억하면 좋다 그랬어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할 건데 그거 뭐야? 중점 연결해서 가운데 것만 버렸으니까 4등분 된 거 중에 하나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되지?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복습하세요. 자, 이거 개념 원리 할 때 한번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A야. 정삼각형. 여기는 60도 3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으로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정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제곱. 요거는 제일 큰 정삼각형을 구한 거고 거기에 중점 연결해서 가운데 것만 뿅 뽑아낸 거니까 4등분한 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은 16분의 9 루트 3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6분의 9 루트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모 분자 16을 곱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 70페이지 질문 있나요? 예상컨대 아직 못 풀어봐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281번. 자, 그럼 7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81번 하고요. 또? 제 생각엔 이 확률통계 통합 유형은 다 해볼게요. 워낙에 배운 지 오래되기도 했고 이게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얼른 해봅시다. 자, 281번은요. 많은 문제집에서 예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평가원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봐봐.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부터 해볼 텐데 첫 번째 항은요 9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요 점 찍힌 만큼 9를 쓰고 위에 거 다 찍혀 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부터 다 쓰였으니까 그대로 숫자 다 쓰면 되겠죠. 보통 안 찍혀 있는 만큼 빼는 건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 3번 쓰고 100 쓰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9에서 99 가려면 11을 곱하면 되고 분자는 10을 곱하면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좀 이상해. 99에다가 11을 곱하면 좀 이상해지죠.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를 찾기를 원하는 건데 봐봐. 9 분모부터 볼게요. 분자는 쉬우니까 9, 99, 999 이거 전부 뭐야?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9분의 1은 9분의 1의 9는 10 빼기 1분의 1로 표현해 보고 99분의 10은 100 빼기 1, 즉 10의 제곱 빼기 1분의 10이라고 표현해 보고 세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 빼기 1에 100, 100은 10의 제곱으로 표현해 보고 패턴이 보이죠? 어때? 분모에서는요 10의 거듭제곱 빼기 1로 거듭제곱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분자는 10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랑 연결 지어요? 항의 번호랑 연결을 짓는 거야.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항의 번호랑 관계를 보니 분모의 10의 거듭제곱은 항의 번호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고 분자의 지수는 항의 번호보다 하나 작은 걸로 따라가면 되죠. 와, 그러면 나왔다. AN이라는 녀석의 일반항은 분모부터 10의 항의 번호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n제곱 빼기 1. 분자는 10의 항의 번호 하나 뺀 거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N이더라. 와, 그럼 다 왔다. 요거를 지금 급수를 구하는데 가보니까 역수를 취해놨어요. 오, 역수 취하자. 그러면 보이는 데서 할게요. AN분의 1이라는 역수를 취하면 10의 n-1 제곱분의 10의 n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통분되어 있는 걸 쪼개 보겠습니다. 괜찮죠? 쪼개면 자 10의 n-1 제곱분의 10의 n제곱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빼면 10의 1제곱이죠. 10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10의 n-1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급수에 쓰는 그 다음 항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항은 n 대신 n 플러스 1로 갈아 끼우면 되죠. 그러면 10 빼기 n자리에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밀어 넣으면 빼기 1이 상쇄돼서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an분의 1 다시 들고 올 건데 위에 거랑 뺄 거니까 모양을 좀 맞출게요. 10 빼기 10의 n-1 제곱분의 1인데 요거를 10의 n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쪼갠다면 요 놈은 10 빼기 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인데 걔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되겠지. 그래서 10의 n제곱분의 10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급수 적용할 대상은 위에서 아래로 빼라고 했네요. 좌변은 빼는 거 그냥 쓸 거니까 안 쓸게요. 는 하고요. 어때? 10 같으니까 날라가시고 위에서 아래로 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뒤에 밑에 있는 게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건데 어머 10의 n제곱분의 1을 하나의 문자라고 봤을 때 위에 빼기 1 밑에 더하기 10이에요. 그럼 뭐야? 9가 되겠지. 따라서 결론은 10의 n제곱분의 9 이게 우리가 급수에 적용할 대상이 되겠네요. 오, 다 왔다 그지? 바로 갈게요. 얘는 뭐야? 첫째 항이 10분의 9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되겠죠. 바로 간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분모 분자 10 곱한다. 10 빼기 1은 9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률 통계 섞여 있는 건데 확률 통계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82번 AN 수열 정의한 걸 보니까 우변에 가만히 보니 NC0, NC1, NC2, NCn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곱해지는 애들이 뭐냐? 5분의 1,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5분의 1의 n제곱 요겁니다. 뭔가 느낌이 컨비네이션으로 쭉 더하는 거고 특정한 숫자들이 막 곱해져 있어요. 패턴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항 정리 잠깐 얘기하면 이 항은 항이 두 개짜리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의 n제곱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말로 좀 줄여서 갈게요. n 플러스 b라는 덩어리를 n번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n의 차수와 a의 차수와 b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각각의 괄호에서 a를 뽑냐 b를 뽑냐의 문제거든. 즉 a를 몇 번 뽑고 b를 몇 번 뽑고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b를 뽑는 개수에 맞춰본다 그러면 nc0만큼 즉 a는 n번 뽑고 b는 0번 뽑고 그럼 얘는 a의 n제곱이라는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n개의 괄호 중에 나는 b를 한 군데서 뽑을래. 그 경우의 수가 n번이 나오는 거예요. 괄호가 n개니까. 그렇다면 a는 한 번 덜 뽑았겠죠. n-1제곱 b는 한 번 뽑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 정리의 전개식의 일반항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 가운데 쓸게요. 얘는 n개의 괄호 중에 나는 r개를 뽑을 거야. r개에서 b를 뽑을 거야. 그러면 b는 r개를 뽑으면 a는 n개 중에 r개만큼 뺀 개수만 뽑으면 되죠. 이게 이항 정리 전개식의 일반항이야. 가 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지막이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상황이 발생하죠. a는 안 뽑고 b는 다 뽑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보니까 AN이라고 정의한 우변을 쳐다보니 NC0부터 NCn까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냥 얘네만 있으면 좀 다르게 표현할 건데 어머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곱하기 마지막에 5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여기서 A와 B의 관계로 보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N 수열을 NC0으로 출발하는데 자 5분의 1이라는 녀석은 숫자가 있으니까 A, B 둘 중에 한 녀석한테 5분의 1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녀석이 안 보여. 안 보이는 녀석은 뭐냐? 1의 거듭제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을 n번 뽑으면 여기는 5분의 1은 안 뽑은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의 0제곱은 1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1의 n제곱은 안 보이는 거죠. 더하기 NC1 이거는 이제 5분의 1을 한 번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은 n-1제곱 번 뽑고
5분의 1은 한 번 뽑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더해진 녀석이 5분의 NC1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려가면 NCN은 1을 안 뽑고 5분의 1을 n번 뽑고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항을 보니까 5의 n제곱분의 NCN 이렇게 표현된 거네요. 이 항 정리 전개식이었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위랑 비교해보면 1과 5분의 1을 더한 것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이지.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5분의 1의 n제곱으로 정의가 된 거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5분의 6의 n제곱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발산하겠죠. 그런데 뒤집으래. 끝났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뒤집으면 6분의 5의 n제곱이니까 등비급수 수렴한다. 맞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283번에서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이항 정리 전개식에서 도출되는 두 번째 스텝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n제곱 전개했는데 이번에는 x 더하기 1의 n제곱 요거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x 뽑는 개수에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nc0, x0, 1은 n번인데 1의 거듭제곱은 생략하겠습니다. 더하기 nc1, x1, 1의 거듭제곱 생략 nc2, x제곱 생략 쭉 가서 ncn,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니까 등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걸 넣어볼게요. x에 1 넣어보자. x에 1 넣으면 좌변은 2의 n제곱이고 우변은 또 x에 1 넣으면 1의 거듭제곱들이니까 생략하면 콤비네이션들만 남죠. nc0, nc1 쭉 가서 nc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나왔어요. nc0부터 출발해야 돼. nc0부터 ncn까지 연속된 정수로 쭉 더해진 콤비네이션은 결과가 2의 n제곱이야. n이 어디 있어? 0부터 n 이렇게 보지 마시고 n은 여기 있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요놈과 요놈이 동일한 거야.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0의 n제곱이니까 0이겠죠? 우변은 nc0은 그대로일 거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의 거듭제곱에서 짝수제곱인 거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홀수제곱인 거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뽑는 개수가 홀수일 때, 즉 1, 3, 5, 7, 9일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더하기 nc2 빼기 nc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ncn에 해당하는 건데 n이 짝수면 플러스로 남아있는 거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 표현으로 ncn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 플러스라고 하면 n이 짝수인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유지된다.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 기억하시고 자, 얘네 둘을 그대로 합해 보겠습니다. 좌변끼리 우변끼리 합하면 좌변은 2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홀수 개수 뽑은 애들이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남은 애들끼리 더하면 두 개씩 생기니까 두 배의 nc0, nc2, nc4 이렇게 될 거예요. 쭉 가서 마지막이 짝수라고 가정하면 ncn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nc0, 0부터 출발해서 n까지 가는 즉 짝수 뽑은 개수끼리의 개수들이죠. 그죠? nc0, nc2, nc4 이렇게 더한 결과는 뭐야? 양변을 2로 나눈 거야. 그지? 그래서 이만큼의 결과는
양변을 2로 나누면 2의 n-1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빼볼게요. 그런데 좌변은 어차피 0 빼도 똑같으니까 2의 n제곱이 될 거고,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빼버리면 NC0은 사라지고 NC1이 2배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홀수 뽑은 항들만 남아있어요. NC1, NC3, NC5 이렇게. 그 다음에 NCN. 이때 N은 홀수여야겠습니다. 홀수니까 홀수만 남겼겠죠.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출발하는, 이것도 잘 표현 봐야 돼요. 1부터 출발하는 홀수항들의 합은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똑같죠. 얼마입니까? 2의 n-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항 정리 전개식의 응용편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 기억은 있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짜잔! 283번 좀 빨리 가볼게요. AN 수열은 R을 0부터 2N까지인데 요거 한번 풀어서 써보면 ENC0 더하기 ENC1 더하기 쭉 가서 ENC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0개 뽑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2N개까지 가잖아. 그럼 이거 뭐지? 2에? 아까 어디야? 이거죠, 그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n은 전체 괄호의 개수였던 2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an 수열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제곱 2n에서 제곱을 먼저 적용하면 4의 n제곱이 될 거고, 급수는 이것을 역수로 적용할 거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 급수. 그래서 급수값 구하는 거는 금방금방 하니까요. 되겠지? 자, 28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AN을 콤비네이션 개수들처럼 보이는 것들의 합을 해놨는데 이게 좀 이상해. 2CE, 3CE, 4CE, NCE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아까 했던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한 것에 이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쭉 늘려가면서 그 개수들을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볼게. 1C0, 1C1. 그 밑에는 이제 제곱을 전개한다 그러면 2C0, 2C1, 2C2 이렇게 개수들이 존재해요. 그 밑에는 3C0, 3C1, 3C2, 3C3 이렇게 됩니다.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돼 갑니다. 4C0부터 4C4까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위에 두 개를 합친 게 밑에 녀석이 돼요. 이게 모두 성립해. 그래서 2C0 더하기 2C1은 3C1, 2C1 더하기 2C2는 3C2 이렇게 합한 게 밑에 거야.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키스틱 수열입니다. 여기서 하키스틱을 그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쭉 더해요. 일자로 쭉 더한 거는 최종적으로 누구와 같냐? 하키스틱이 맨 끝이 끄트머리가 꺾여 있잖아요, 그죠? 방향을 반대로 꺾어서 이렇게 꺾은 숫자랑 같아요. 이게 하키스틱 수열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더하는 건 누구랑 같냐면 이렇게 꺾은 녀석과 같아요. 더한 거는. 이게 하키스틱 수열. 그럼 문제로 가서 2C2, 3C2, 4C2 뒤에가 2자리입니다. 어디냐면 2C2, 3C2, 4C2 요 라인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맨 끝이 NC이거든. 만약에 여기가 NC2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합을 구한 거거든. 그럼 누구랑 같다고요? 꺾어서 밑에 한 칸 밑에 녀석과 같아. 그러면 이 줄이 한 칸씩 내려가면 어디가 전체적으로 바뀌냐면 이 앞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내려가야 되니까 앞이 바뀌겠죠. 뭘로? n 플러스 1로. 그래서 밑에 줄은 n 플러스 1c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뒤쪽 자리가 다 2거든. 그러면 그 바로 오른쪽 한 칸 뒤에 있는 녀석이니까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AN이라는 수열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AN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은 컨비네이션이 퍼뮤테이션으로부터 출발하죠. n 플러스 1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쓰고 3팩토리얼 나누고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요 관계식에 따라서 뭐 급수구하는 거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위에 정리한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 285번 풀 수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잘 안 됐으면 이 풀이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레벨 3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지 있으니까 뒤에 학원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풀어와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지는 제가 다 받을 거예요.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 고친 것까지를 받을 거니까 일단 풀어오세요. 알겠지? 고생했습니다.